안녕하세요. 저는 치킨호프집을 운영 중인 5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경남 거제에서 20년 넘게 근무하던 회사에서 1년 전 퇴직을 하고 지금 사는 동네로 이사와 치킨호프집을 개업하면서 살기 시작한 지는 한 1년이 조금 넘었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과 기존 살던 아파트를 정리하고 퇴직금까지 싹싹 긁어모아 4층 상가주택을 사서 1층에서 호프집을 직접 운영하고 2층, 3층은 임대 놓고 4층은 살림집으로 우리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퇴직 후 3개월 넘게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먹다가 비교적 젊은 나이에 퇴직을 해 삼시세끼 집에서 해결하고 주말이면 골프 치러 다니니 마누라 눈에 그 모습이 못마땅해 보였는지 자꾸 눈치밥을 주더라고요. 사실은 최근 조선산업 불황으로 계속되는 실적 악화에 따라 전체 조직과 경영진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와중에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아내한테 괜히 말했다가 신경 쓰고 걱정할까봐 명예퇴직했다고 차마 말을 못했어요. 한 번은 부산에 친구들 모임에 갔다가 나이 먹고 할 줄 아는 일도 없고 앞으로 뭐 해 먹고 살아야 하나 신세한탄을 했더니 홀과 배달 장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치킨호프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는 친구의 권유로 가게를 시작하게 되었죠. 애초부터 아내는 잘 다니는 회사 그만두고 술 장사하는 걸 마땅치 않게 여겼기 때문에 단체 예약 있어 바쁠 때 빼곤 가게에 전혀 내려오질 않았어요. 어쩌다 제가 식당 일이 힘들다고 하루 종일 써 있었더니 근육이 뭉쳤는지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다고 하면 그러게 누가 그런 거 달했어 하고 까칠하게 군이 그 다음부턴 아내 앞에서 가게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게 되었고 둘 사이도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방에 2사람, 홀에 1사람을 두고 저는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이 많을 땐 저도 서빙을 도와주면서 가게를 했는데요. 가게 위치가 번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택가에 있다 보니 비중이 홀 손님보단 배달이 훨씬 많았고 하루에 몇 팀 안 되는 홀 손님도 대부분이 동네 사람들이었답니다. 가게를 시작하고 6개월 정도 지나서였어요. 아주머니 3명이 와서 치맥을 주문했는데 어찌나 떠들면서 죽치고 앉아 술을 많이 마셔대는지 새벽 1시가 넘어가는데도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속으로 으이그 집에 빨리 들어가서 신랑이나 좀 챙겨주지. 당신네 남편들도 참 안 됐다 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이 여편네들이 사나흘을 연달아 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사장님 일로 좀 와보세요 하고 카운터에 있는 저를 부르더라고요. 난 또 뭐가 잘못된 게 있나 하고 조마조마하면서 그 테이블에 갔죠. 그랬더니 사납게 생긴 아주머니 한 분이 아니 사장님은 우리가 이렇게 며칠을 계속 오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와서 고맙다고 술 한 잔 권하는 게 없습니까? 하더라고요. 그래도 기분 안 나쁘게 이야기하니깐 저도 그 상황이 기분 상하거나 싫진 않았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제가 이런 일을 처음 해봐서요. 죄송합니다. 웃으면서 사과하고 그 자리에 동석하게 되었죠. 아저씨, 동네 장사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실 그 손님들이 올 때마다 홀이 텅텅 비어 있었거든요. 자, 아저씨. 술 한 잔 받으시고 저도 한 잔 주세요. 하면서 저를 불렀던 아주머니가 술잔을 제게 내밀며 맥주를 따르더라고요. 그럼 다 같이 짠할까요? 생각보다 분위기는 참 좋았어요. 그렇지만 주인인 제가 손님들하고 같이 앉아 술 마시고 계속 히히덕거리면 놀 순 없잖아요. 종업원들 눈도 있고 서너 잔 받아 먹고 그만 일어서려고 하는데 또 그 아주머니가 이러더라고요. 사장님, 우리가 사장님 영업시간 끝날 때까지 기다릴 테니 같이 한잔 하실래요? 그때도 시간이 밤 12시가 넘어가고 있었네요. 아니 아주머니들은 집에 신랑도 없어요? 나랑 한 잔 더 하면 새벽이 되는데 그 시간까지 집에 안 들어가도 괜찮냐고 했더니
자기들은 직장 동료들인데 퇴근 시간이 밤 9시라 집에 가기 전에 치맥 한잔하는 게 가장 큰 낙이라며 2명은 돌싱이고 1명은 과부라. 처지가 서로 비슷해 친해지게 되었다며 자기들 늦게 들어가는 거에 대해선 신경 안 써도 된다네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지더라고요. 사장님, 우리 셋 다 신랑 없다고 한 게 그렇게 웃기세요? 돌싱, 과부라고 하니깐 웃는 거죠?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넷이서 한바탕 웃고 나니까 자리도 한결 편해지게 되었죠. 하여튼 그날 자리는 그렇게 끝이 났답니다. 그러고 나더니 며칠 발걸음이 뜸하더라고요. 제가 뭐 그녀들을 기다린다거나 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얼굴 마주치다 며칠 못 보니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날 내가 뭔 실수라도 했나. 연락처라도 받아 놓을 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그러더니 정확히 일주일 만에 그녀가 또 우르르 저희 집에 몰려왔어요. 카운터에 앉아 있다가 얼른 일어나서 반갑게 인사를 했죠. 얼굴 까먹겠어요. 어서들 오세요. 어머, 며칠 못 봤다고 얼굴까지 까먹어요. 사장님, 그래도 방금 멘트는 좋았어요. 듣기 좋네요. 호호호. 그날 이후 연락처도 서로 교환하고 그녀들하고는 다른 손님들보다 가깝게 지내게 되었죠. 그녀들과 3개월이 넘게 그렇게 친해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은 그녀들이 일요일마다 등산 간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나이 들어 산 타는 게 건강에 좋다는 얘기는 그동안 많이 들었지만 뭐 어디로 어떻게 올라가는지도 모르고 그동안 직장 생활하느라 접대식 골프 외엔 다른 곳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참에 그녀들을 따라 산에 가겠다고 했더니 다들 좋아하면서 반기더라고요. 보름 뒤 둘째 주 일요일 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상큼한 새벽 공기를 맡아본 지 오래되어서인지 놀러가는 기분이 들어서인지 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난다는 것에 약간은 긴장도 되더라고요. 시간 맞춰 나갔더니 대형 관광버스가 서 있더군요. 아주머니들이 먼저 와서 절 반겨줬고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산대장을 소개시켜 주는데 정중하게 손을 내밀며 서로 악수를 나누고 반갑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등산 처음이시라고요? 하는 산대장 물음에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인사하고 그녀들 무리에 섞여 같이 앉게 됐습니다. 참석 인원이 40여 명으로 버스 안은 꽉 차 있었고 연령대는 대부분 50에서 60대였다. 2시간여를 달려 목적지 입구에 내린 회원들은 산대장을 따라 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등산이 생초짜이다 보니 제일 후미에 뒤처져서 산을 타는데 고맙게도 아주머니들이 저한테 발을 맞춰주면서 지칠 때마다 2명은 뒤에서 밀어주고 1명은 앞에서 땡겨주고 내 곁을 지켜주었죠. 사장님, 잠시 쉬었다 갈까요? 하고는 물도 챙겨주고 바나나도 챙겨주고 그리고 같이 사진도 찍고 내가 등산을 하러 왔는지 여성들과 데이트를 하러 왔는지 착각이 들 정도였다. 점심때가 되니 각자 도시락을 챙겨와 펼쳐놓고 다 같이 먹는데 아주머니들이 내 것까지 챙겨왔더라고요. 한 달에 2번은 산에서 얼굴 보고 평일에 서너 번은 치킨집에서 얼굴 보니 남녀 사이에 정분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게 된 거죠. 아내랑 결혼 생활한 지 벌써 18년. 요새 부쩍 권태기인 것도 같고 각방 쓴 지는 햇수로 7년이 넘었고요. 아내도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어 주말 말곤 좀 바쁘거든요. 한 번은 저에게 사장님, 저랑 말 놓고 지내면 안 될까요? 둘만 있을 땐 호칭도 오빠라고 부를게요. 라고 합니다. 사실 그녀는 셋 중 나이가 제일 어렸고 고작 40대 초중반이었습니다. 그런 여성이 저랑 술 친구 해주고 카톡 주고받고 데이트 해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 거죠. 무미건조한 결혼 생활이라도 가정을 지키며 계속 유지하는 게 답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인연을 찾아 새 출발하는 게 정답일까요? 요즘 고민이 참 많습니다.